대만이 중국과의 전쟁 발발에 대비해 전국의 편의점을 비상대응 허브로 활용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4월 13일 대만연합보와 중국시보는 영국 일간 가디언을 인용해 대만 당국이 중국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 에너지와 물류 문제를 해결할 비상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군인과 경찰은 전선에 투입되고 민간인은 후방에서 사회 질서 유지와 통제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히 중국의 대만 봉쇄로 인해 외부의 원조는 차단되고 철도, 항공, 화물운송, 인터넷 및 통신망도 마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에 산재한 13,000여 곳의 편의점을 전시 물류통신 거점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편의점은 식량과 의료물자 보급소는 물론 지역 단위 통신 및 정보 전달망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같은 대비책은 실제 군사작전이 벌어질 경우 민간 인프라를 활용해 국가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쉬스젠 대만 국가안전회의 부비서장은 지난해 9월 총통부에서 열린 강인성위원회 회의에서 중국발 안보 위협에 맞서 민간인 40만 명을 훈련시켜 군사 행동을 지원할 것이라며 대규모 민간 방위체계 구축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이와 같은 다충적 방어 전략을 통해 유사시에도 사회 기반 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도가 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레이저 무기와 유사한 고출력 에너지 무기를 개발하고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4월 14일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가 안드라프라데시 쿠르누레 국립야외 사격장에서 드론 격추 레이저 무기 시험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고 보도했습니다. DRDO는 이번 시험에서 사스트라 샤크티로 명명된 레이저 무기를 활용해 약 3.5km 거리의 군집 드론 7대를 감지하고 추적한 뒤 레이저를 발사해 감시 센서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 먼 거리의 고정익 드론 한 대도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해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이 사스트라 샤크티는 1000개의 힘을 뜻하며 5kW급 고에너지 레이저 발사 장치 6대를 하나로 결합해 총 30kW의 출력을 구현합니다. 이 무기는 2대의 사륜구동 차량에 분산 탑재되며 하나는 추적 및 조준 장비, 다른 하나는 실제 레이저 발사 장비를 담당합니다. 시험을 이끈 DRDO의 사미르 카마트 소장은 이 무기는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스타워즈 속 기술을 현실로 옮기는 중이며 오늘 선보인 무기는 그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레이저 무기는 고가 탄약 사용을 줄이고 부수적 피해를 낮추며 연료 몇 리터로도 충분히 작동 가능한 경제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이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다수의 레이저빔을 동시에 발사함으로써 복수의 드론을 일시에 무력화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탄도미사일이나 재래식 무기보다 빠르고 정밀하며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으로 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한국 등도 관련 기술을 개발 중이며 이 중 영국이 개발한 드래건 파이어는 1km 거리에서 동전을 명중시킬 만큼 정확도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인도의 성공적인 시험은 아시아 지역의 무기 기술 경쟁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에 대한 수수께끼, 이른바 허블 텐션이 여전히 천문학계의 핵심 난제 중 하나로 남아있는 가운데 미국 연구진이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그 해법은 바로 우주 자체가 아주 느리게 회전하고 있다는 가설입니다. 미국 하와이 대학교 마노아 캠퍼스의 이스트반 사푸디 교수 연구팀은 4월 17일 영국 왕립천문학회 월보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우주가 극도로 느리게 자전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이 회전 개념을 기존 표준 우주론 모델에 수학적으로 적용할 경우 허블 텐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표준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는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천문 관측과도 일치합니다. 그러나 멀리 있는 초신성을 이용한 측정 결과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기반으로 한 측정값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이 불일치를 허블 텐션이라 부릅니다. 팽창 속도를 뜻하는 허블 상수가 서로 다른 값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푸디 교수팀은 이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이론에 우주의 미세한 자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학 모델을 재구성했습니다. 연구팀은 우주가 약 5천억 년마다 한 바퀴 회전하는 정도의 극도로 느린 속도를 적용했고 이 미세한 회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 팽창 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 회전 모델은 기존의 관측 결과와 모순되지 않으며 우주 성장률과 팽창 속도 간의 괴리도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집니다. 더 나아가 회전을 가정한 다른 이론들과도 잘 호환되며 물리 법칙과도 충돌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푸디 교수는 모든 것이 실제로 회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이번 모델은 기존 우주론의 한계를 넘는 새로운 접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이 모델을 전산 시뮬레이션으로 확장하고 우주 회전의 실마리를 포착할 수 있는 관측 방법도 고안할 계획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평년보다 이르게 찾아온 극심한 폭염에 직면했습니다. CNN은 4월 15일 두 나라의 이례적으로 빠른 시기에 폭염이 시작됐으며 이번 주 기온은 위험 수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됐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 남서부 발루치스탄주의 경우 4월 중순 최고 기온이 섭씨 49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CNN은 폭염이 너무 갑작스럽고 강하게 시작돼 주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정전이 하루 최대 16시간까지 이어지고 있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현지 주민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 역시 4월 상반기에만 3차례나 섭씨 40도를 넘었었으며 라자스탄주의 일부 지역은 4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평년보다 최대 5도 이상 높은 수치로 야외 노동자와 농민들의 건강과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기후위기로 인한 전 세계 최대 피해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파키스탄 신드주와 발루치스탄주는 최근 몇 년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2050년까지 인도가 생존 불가능한 온도를 넘는 첫 국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반구의 브라질도 기록적인 폭염을 겪었습니다. 올해 2월 리우데자네이루는 섭씨 44도를 기록하며 최근 10년간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됐습니다. 지난달 6일에는 남부 지역에서 36도를 넘기며 일부 학교는 체육 수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상파울루대 교육정책연구원 다니엘 카라는 앞으로는 폭염과 에어컨 부족으로 인한 수업 취소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일본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4월 15일 국립환경연구소와 와세다대 연구를 인용해 기온 상승이 지속될 경우 2060년경 일본 8개 지역 중 6개 지역에서 격렬한 야외 체육 활동이 중단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4개 지역은 모든 야외 활동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기구 코페르니쿠스에 따르면 올해 1월 전 세계 평균 기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구 전체가 점점 더 뜨거워지는 가운데 폭염은 이제 특정 지역의 이례적 현상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가 직면한 일상적 위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